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 코스닥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거래소가 플러스가 났고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코스닥 쪽이 조금 이렇게 매물을 받으면서 끝냈어요. 이제 좀 이따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추세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됐던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업종 위주로 좋았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순환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오늘 하나 시장의 특징은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기억나시죠?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 한 4.6% 모처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점검관 보시듯이 빨간색이 근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체로 다들 기분 좋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대단히 활기가 없다.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7조 7천억입니다. 요 근래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10조 밑으로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소가 7조 단위면요.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절반밖에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활기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조금 좋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코스닥이 반면에 7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한 1,0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코스닥 쪽에 오히려 매매가 더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매를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테마 종목들도 많고 개별 종목성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매매가 좀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요. 답답하던 국면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거래소 일봉인데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따지면요. 2400 초반에서 오늘 250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100포인트가량 반등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반등은 아니죠. 100포인트면 그래도 꽤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올라줬다. 그렇지만 이렇게 윗단 이렇게 이어보면요. 요게 이제 굳이 표현하면 저항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추세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고 부딪히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 최소한 요 21선, 요 추세선 여기 근처까지는 반등해 줄 것 같다. 여기가 한 2500 중반 정도 되는데요. 오늘 2501포인트니까 거의 다 온 셈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이렇게 윗단 추세선 21선까지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서 추세에 이렇게 상단까지 부딪혀 줬는데 대체로 우리 종합지수가 삼성전자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 시장을 미리 알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지만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그런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21선이 요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요게 이제 생명선, 심리선인데요. 21선은 거의 다 왔고 그 위로 61선인데 61선이 이제 수급선이죠.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수급이 꼬이면서 이렇게 시장이 근 한 반년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어쩌면 이번에 요 21선을 뚫고 요 위에 수급선 61선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 여기 이제 한 2,500 후반 정도 됩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골고루 업종별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는 조금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매수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순환하면서 이렇게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다음에는 10분봉입니다. 이게 10분봉을 보면 이제 오늘 하루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올려붙다가 종가에는 살짝 그렇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살짝 밀렸죠. 근데 이렇게 한 4일간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면요. 10분봉이니까 굉장히 그 세밀한 그 흐름이죠. 어떻습니까? 아침 동시효과보다 종가가 올려붙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죠. 그러면서 계속 4일 동안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됐다. 이런 시장은요. 매수자 위의 시장이다. 아침부터 종가까지 꾸준히 사자가 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죠. 물론 지수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지만요. 거래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자 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시장을요. 거래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코스닥 그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매수가 왕성한 주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아침 대비해서 종가가 밀렸고 아침 대비해서 종가가 밀렸고 아침에 올려붙다가 종가가 이렇게 대량으로 밀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끝에 이렇게 꼭 밀리면서 끝내주는 아침에는 올렸다가 끝에는 이렇게 밀리면서 아까 거래소 지표가 10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한 것하고는 달리 코스닥은 아침에 올렸다가 종가에 밀리는 그러니까 끝날 때 얻어맞고 끝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단타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종가에는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수를 했던 뭐 신용을 한 사람들도 요즘은 단타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가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면서 오늘도 코스닥은 거래는 많이 됐지만 종가에는 좀 밀리면서 그런 끝나주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은 어쨌든 대형주 위주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방산, 원전 또는 조선 이런 쪽입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은 또 거기에 배당주까지 이렇게 가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매수세는 상당히 왕성하지만 코스닥 쪽은 단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종가에는 꼭 밀리더라.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이런 추이를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사더라도 아침 동시효과보다는 종가에 사는 게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100억 정도, 또 코스닥도 1,000억 넘게 샀습니다. 기관이 한 3,2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주는 데가 되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5,300억, 코스닥에서 1,600억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했는데요. 이런 그 수급 구조하고 오늘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좋고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별로 안 좋은 것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조금 좋으면요. 개인들은 요즘은 무조건 팔자 우위입니다. 또 장이 많이 빠지면 개인들은 무조건 사자 우위입니다. 그냥 단타란 얘기죠.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49조 8천억. 큰 변동 없죠. 3개월 동안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한 100포인트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아마 후행하는 이 고객 예탁금은 조금 늘었지 않았을까. 이제 조금 예탁금은 좀 느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용융자금은 16조 6천억이니까 꽤 줄었습니다. 1조 넘게 이렇게 줄었어요. 신용 쪽에서 반대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있고 3개월이죠 신용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나온 것들, 담보 미달이 돼서 손절매가 돼서 나오는 것들. 지금 시장이 좋은 것만 좋지 않은 종목들은요 그래프 보면 아직도 내리 꽂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신용들은 많이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수금은 9,700억이니까 여전히 1조 가까이
단타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제 한 1%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좀 꺾이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요 빨간 게 21선인데요. 21선 위에 아직도 안착해 있다. 아직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이 어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21선 위에서 이렇게 밑에 꼬리를 길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21선 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S&P 500도 어제 0.5% 올랐는데요.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21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1.6% 이런 모양입니다.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니케이 플러스 0.6, 대만 플러스 1.5, 미국 시장 비슷하게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모양이 좋습니다. 독일 플러스 0.7%, 프랑스 플러스 0.2%. 고개를 많이 숙였죠. 상승세가 완전히 이제 접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2.0%. 또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네요. 오늘 그래프입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7%. 요 60일 이동평균선 파란선 요 밑으로 음봉을 내면서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중국 시장 또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지 않으면 우리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다음 주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해외 시장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반반 정도 되죠. 오른 게 반, 하락이 반인데요. 덤덤하다. 나스닥 선물은 오늘 한 0.12% 정도. 그러니까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시간 외에 호가 붙는 걸 보면 그날 밤 미국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보합 정도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모처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 한 10여일 동안 음봉을 내면서 이렇게 빠지다가요. 오늘 4.6%니까 뭐 그런 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기대치에 그렇게 상회하는 그런 정도 아주 좋은 그런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워낙 그 성장세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 실적 나와서 좀 좋게 나와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좋았어요. 아마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 SK 하이닉스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100만 주, 60만 주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요. 오늘은 한 75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4.6% 올라줬으니까요. 모처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 3.3% 올라줬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1.3% 올라줬습니다. 깊게 조정을 받은 후에 오늘 이렇게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크게 걱정할 주식들은 아닙니다. 이유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고생을 오랫동안 할 주식들은 아닌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조금 물을 타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도 가격이면요.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걱정 없는 주식인데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물렸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물타기를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종은요.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오늘 큰 뉴스가 하나 터져줬는데요. 정부가 이제 그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떴습니다. 트럼프도 그렇지만 우리 그 윤 정부에서도 원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그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 뉴스도
아마 그런 일련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한 400만 주, 기관이 한 45만 주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5.7% 올라줬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나머지 종목들도 대단히 좋습니다. BHI 74만 주, 우진엔텍 12만 주, 이런 것들은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대장주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봤을 때요. 여기하고 이렇게 딱 마주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죠. 마주보기를 뚫고 신고가가 난다고 그러면요. 또 이제 여기서 수익이 좀 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매물대를 지금 거의 뚫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은 외국인들이 지금 강하게 매수한 것도 기관도 같이 이렇게 가담해주는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올 3, 4호기 SMR 이쪽에 이제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죠. 이거 쫓아가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우진엔텍이라고 이것도 이제 소형 모듈 이쪽 원자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진엔텍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덜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대량 거래가 좀 되면서 최근에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 BHI 여기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우진엔텍도 괜찮아 보인다.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때 5월 달에 5만 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 원입니다. 이때 올랐을 때도 SMR 이쪽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한 반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좀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보시면 가격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 가지로 원전 관련해서는 대장주다 이렇게 봤을 때요. 중소형주 조금 들어가기가 그렇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좀 들어가시면 이 원전 쪽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여기 정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련의 정책 지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적주이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터져줄 만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또 좋았던 업종이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화끈하지는 않지만 미적지근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조선주 그래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죠. 한국조선해양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그렇게 좀 덤덤하지만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앞에 고점 뚫고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마찬가지죠. 앞에 고점을 살짝 뚫었습니다. 하나오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양이 굉장히 좋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도 패턴으로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뚫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신고가가 나면서 시세가 좀 날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 쪽은 다 비슷하지만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해양 플랜트 이쪽에서 강세를 띠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조를 요청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실적주로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 트럼프 얘기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쉽게 이게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방금 제가 이제 원전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조선주도 꾸준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만한
그런 업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요 며칠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SPG가 3.7%, 두산 로보틱스가 0.8%,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 또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이게 LG전자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3.7%, 2.8%니까요.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SPG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바닥은 좀 확인시켜준 그런 느낌이 들죠. 아직 거래는 이렇게 야무지게 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가격 면에서는 바닥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 가격이면 물타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가지고 안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이면 조금 들어와서 사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이제 두산 밥캣 합병 그 승인이 났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 한 4, 5개월 이렇게 바닥을 다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고 있죠. 로봇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따지면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비슷해요. 두산 로보틱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로봇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닥에서는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요 상당히 야무지게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한 1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지금 가격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더전 비주원. 어제 그제 이제 음봉이 길쭉하게 두 번 나면서요. 오늘 이렇게 살짝 양봉이 났습니다. 그게 딱 21선 이렇게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양봉이 났거든요. 그래서 대세에 지장 없다.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JLK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아침에는 좀 플러스가 났다가 또 매물을 받아서 오후장에는 약간 밀리면서 끝내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가격대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아직도 이게 유무상 받아놓은 그런 그 물량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손절매 물량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소화가 좀 된다고 그러면 JLK도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화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최근에 루닛, 뷰노 이런 것들, 특히 루닛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근방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봇주도 그렇고요. 이게 의료용 이쪽 그 AI 이쪽도 그렇고 이게 인공지능이 가장 현실감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의료 쪽은 특히나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AI가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이제 의료 인공지능 이쪽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의료 쪽에서는 저는 이제 JLK 가격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죠. 추세 상단이요. 여기만 부딪히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빠져주는. 이번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요 추세 상단까지 딱 도달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2500 중반 정도 되거든요. 오늘 2501포인트, 2500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요 추세 상단 저항선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유는요. 최근에 시장이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업종별로 순환하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붙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찌 보면 잘만 하면 상당히 수익이 좋은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분봉을 이렇게 보면 최근 한 4일 동안 이렇게 아침 대비 종가가 이렇게 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거래소는 아침에 사면 조금 수익이 나는 그런 모양인데요. 코스닥 관련해서 개별 종목 하신 분들 요거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코스닥은 종가에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이때도 높게 붙었다가 종가에 밀렸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종가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혹시 사신다고 그러면 종가 무렵에 사시는 게 좋다. 판다고 그러면 아침 동시효과에 파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단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샀으면 내일이나 모레 팔아야 되는 게 단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날 무렵 되면 이렇게 팔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장중 흐름이 굉장히 다르다. 이걸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